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병을 만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코 한 어르신의 응급실 침대 옆에서 그분이 가져오신 약 봉투를 열어보았을 때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82세 어르신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오셨어요. 검사 결과는 간부전,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의료진조차 원인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죠. 그때 따님이 혹시나 싶어 가져온 약 봉투에는 20가지가 넘는 건강보지제 병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좋다고 사다 준 것, 방송에서 유명하다는 것, 이웃이 추천해 준 것까지. 그 약병들을 침대 옆에 늘어놓고 보니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가 느껴져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는 성분들이 몸속에서 뒤엉켜 간을 공격하고 신장을 망가뜨린 것이죠. 심지어 혈액을 맑게 한다는 성분 때문에 뇌출혈 위험까지 극도로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광고에 의지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비극을 겪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노인 건강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해 연구하고 상담해온 박사 박진수입니다. 제 긴 시간의 경험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건강은 번쩍이는 약병이나 화려한 광고 문구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현장에서 겪은 수많은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광고만 믿고 드셨다가는 오히려 큰 병을 얻을 수 있는 절대 피해야 할 건강보지제 5가지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이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하고 피가 되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꾹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지역을 알려주시면 다음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 건강 정보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올해 75이 되신 저희 고모님 이야기인데요. 평소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하시던 분이었는데 정기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3배를 훌쩍 넘어 당장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도 안 드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던 분이라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고모님과 마주 앉아 최근 몇 달간의 생활에 대해 찬찬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식탁 옆 서랍을 열어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마치 약국을 옮겨 놓은 것처럼 온갖 종류의 보조제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 때마다 사다 드린 종합 비타민부터 홈쇼핑에서 관절에 좋다고 대량 구매하신 영양제, 눈에 좋다는 루테인, 기억력에 좋다는 오메가3까지. 그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알약들을 한 움큼씩 물과 함께 삼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믿고 계셨던 겁니다. 정작 고모님께 필요했던 것은 약통 속의 화학 성분이 아니라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가볍게 걷는 시간, 그리고 제철 식재료로 차린 소박한 밥상이었는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고모님과 함께 가장 먼저 약통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단 일기를 쓰면서 매일 무엇을 드시는지 함께 점검하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알약들을 먹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불안해하셨지만 딱 한 달만 저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고모님의 간 수치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던 속도 편안해지고 밤에 잠도 푹 주무신다며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불필요한 보조제 구매 비용이 사라지면서 매달 수십만 원씩 들어가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덤이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면 앞에서 과거에 저희 고모님처럼 수많은 광고의 함정에 빠진 다른 분들이 없도록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보조제 5가지와 대체할 생활 습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보조제 5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으며 확인한 사실들이니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며 이 성분들을 따로 챙겨 드십니다. 광고에서도 마치 불로초인 것처럼 이야기하곤 하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은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여러 영양소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데 특정 성분만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한 가지 악기만 아주 큰 소리로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화가 깨지면서 오히려 불협화음, 즉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현재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에게 고용량의 베타카로틴 보충제는 오히려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수만 명의 흡연 남성을 대상으로 십수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 ATBC 연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연구에서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폐암 발생률이 무려 18%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영양제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비타민 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뇌출혈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금순 78세님도 텔레비전 광고만 믿고 매일 고용량의 항산화제를 챙겨 드시다가 원인 모를 피로감과 황달 증세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었고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그 보충제였습니다. 결국 복용을 중단하고 나서야 간 수치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자연에 있습니다. 약병 속에 든 알약 대신 우리 식탁 위에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올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당근의 주황색, 시금치의 초록색, 블루베리의 보라색에 바로 천연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 속에 다른 영양소와 함께 어우러진 형태로 섭취할 때 가장 잘 흡수하고 활용합니다. 굳이 비싼 돈 주고 위험을 감수하며 보충제를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드시던 보조제 중에서 평소 식생활에서는 전혀 접하지 않던 낯선 성분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과다한 칼슘 보충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진다는 걱정에 칼슘제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칼슘 역시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음식으로도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면서 추가로 보충제까지 드시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칼슘은 뼈로 가지 않고 혈액을 떠돌다가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혈관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드럽고 탄력 있어야 할 고무호스 안쪽에 시멘트를 발라놓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바로 심장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수만 명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순자 70세 님도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후 의사 처방보다 더 많은 양의 칼슘제를 임의로 복용하시다가 가슴 통증을 느껴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증세까지 나타나 의료진의 긴급한 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충제가 아닙니다. 멸치나 뱅어포 같은 뼈째 먹는 생선, 두부, 유제품 등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고 뼈에 건강한 자극을 주는 걷기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 골감 소증이 심해서 꼭 보충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최소량만 정해진 기간 동안 드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음식을 통해 칼슘을 보충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 바로 진코입니다.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치매가 걱정되는 마음에 진코 성분이 든 보조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 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수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진코 복용군과 비복용군 사이에 치매 발생률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효과는 불분명한데 부작용 위험은 확실합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잘 멎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남성 한 분은 기억력에 좋다는 말만 듣고 진코 보충제를 꾸준히 드시다가 집에서 가볍게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아 결국 큰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이미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진코 보충제를 함께 먹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출혈 위험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걷고 사람들과 만나 즐겁게 대화하고 신선한 채소와 등푸른 생선 중심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노력들이 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뇌를 지켜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근육을 키워준다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을 걱정해서 단백질 파우더를 물이나 우유에 타 드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단백질 과잉 섭취는 오히려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 즉 질소, 노폐물은 신장이라는 정수기를 통해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신장이 이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약해진 신장에 과도한 단백질이 들어오면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낡은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신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74세 남성 한 분은 근육을 지키겠다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백질 파우더를 2스푼씩 타 드시다가 석 달 만에 신장 기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근육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단백질은 대부분 평소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달걀, 생선, 두부, 콩으로 식단 안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백질 파우더 섭취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단백질 섭취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무분별한 종합 영양제 패키지입니다. 하루 한 팩이면 영양을 완벽하게 보충한다는 광고 많이 보셨죠? 실은 중복 성분, 간독성 성분, 약물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차 추출물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영양제에 이런 성분들이 조금씩 섞여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수준까지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비타민 K 같은 성분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기 때문에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약효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세 여성 한 분은 하루 12알짜리 패키지를 복용하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고 결국 병원 치료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패키지 성분표를 분석해보니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여러 식물 추출물이 중복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은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성분만 최소량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영양제를 한 움큼씩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싼 보조제에 의존하는 대신 우리 삶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완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오늘부터 하나씩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식탁에 무지개를 띄우는 겁니다. 바로 색깔 채소를 매일 올리는 것이죠. 우리가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며 먹는 베타카로틴이나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은 사실 약병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채소와 과일 속에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당근의 주황색, 토마토의 붉은색, 가지의 보라색, 브로콜리의 초록색. 이 다채로운 색깔 속에 우리 몸의 세포가 늙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너무 오래 가열하면 파괴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날것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샐러드를 만들어 먹기 번거로우시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잘게 썬 당근이나 표고버섯을 넣어 보세요.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마지막에 시금치나 부추 한 줌을 넣어 보세요. 간식으로 방울토마토 몇 알, 오이 반 개를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 식사에 어떤 채소를 드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일 3가지 이상의 색깔 채소를 먹겠다고 목표를 세우면 식탁이 훨씬 풍성해지고 건강해질 겁니다. 둘째, 우리 몸의 기둥인 뼈를 튼튼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걷기와 계단 오르기입니다. 칼슘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뼈는 적당한 무게와 압력이 가해질 때 더 단단해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자극을 받아 골밀도가 유지되고 향상됩니다. 꼭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무릎이 약해서 걷기가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평지를 5분, 1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볍게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우리 뼈를 훨씬 더 튼튼하게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 걷고 계신가요? 셋째, 아침 햇볕이라는 최고의 보약을 챙기는 겁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햇볕을 통해 우리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보충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햇볕을 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리창을 통과한 햇빛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밖으로 나가 피부에 햇볕을 쬐어야만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뜨거운 한낮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햇살이 너무 강하지 않은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팔다리를 걷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뼈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햇볕을 쬐기 위해 따로 정해두신 시간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넷째,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은 바로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입니다. 사회적 교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는 동안 우리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며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듣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이 모든 과정이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를 튼튼하게 만들어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혼자 고립된 생활이 길어지면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해 빠르게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거창한 모임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친구나 자녀와 하루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웃과 만나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는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요즘 가장 자주 안부를 묻고 연락하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 소중한 인연이 바로 여러분의 뇌를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다섯째,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순환을 책임지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최소 1리터에서 1.5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둔해져서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끈해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는 소화불량이나 변비, 심지어는 기억력 저하와 어지럼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장질환이 있어서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의식적으로 물을 더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하기 30분 전에 한 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물을 몇 컵이나 드셨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깨끗한 물 한 잔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돌려주는 최고의 윤활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다고 믿었던 수많은 건강 상식의 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노화를 막아준다는 항산화제,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칼슘제, 기억력을 지켜준다는 은행잎 추출물, 근육을 키워준다는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준다는 종합영양제.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 잘못된 상식에 기대어 매일 아침 수많은 알약을 입에 털어 넣는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아마도 매달 통장에서 수십만 원씩 약값이 빠져나가지만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병원에 가니 원인 모를 간 수치, 신장 수치 이상이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안한 마음에 더 좋은, 더 비싼 영양제를 찾아 헤매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건강을 위해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는 함정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관리가 불러오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관리의 길입니다. 올바른 관리란 무엇일까요? 약통을 비우는 대신 우리 식탁을 총 1000연색 채소와 과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텔레비전 앞 소파 대신 동네 공원을 걷는 것입니다. 실내에만 머무는 대신 따스한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맞는 것입니다. 고립을 선택하는 대신 오랜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산음료나 커피 대신 맑고 깨끗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선택한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하고 맛있게 식사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될 겁니다. 걷는 걸음에 힘이 생기고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알약 몇 알에 내 건강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관리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작은 원칙들은 제가 상담해 드린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직접 당신들의 몸으로 그 효과를 증명해 주신 진짜 건강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 식탁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색깔이 쨍하고 선명한 채소나 과일을 하나 추가해 보시는 겁니다. 붉은색 토마토 한 알도 좋고 초록색 오이 하나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통을 비우고 진짜 건강을 채우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널리 퍼뜨리는데 동참해 주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드시던 보조제 중 이건 정말 불필요했구나 하고 느끼셨던 것이 있다면 솔직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는 나는 이런 생활 습관으로 건강에 큰 도움을 받았다 하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시는 것도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신지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모여 더 유익하고 알찬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의 숙면을 방해하는 야간뇨의 진짜 원인과 약 없이도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놀라운 생활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저 박진수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